안녕하세요. 철학과 나온 언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때문에 멘탈이 한번 흔들릴 뻔 했다가 철학책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4월 16일쯤 되게 좋은 정보를 하나 얻게 되었어요. 메디톡스라는 주식에 대한 거였는데, 뭐,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식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접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의 보톡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회사래요, 이 회사가. 그리고, 어, 제일 잘 나갈 때는 주가가 막 60만 원까지, 한 주당 가격이 6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대웅제약이라는 회사에서 뭐 이 회사의 이 메디톡스의 그 보톡스 제품을 모방해서 어떤 걸 만들어냈다. 그래서 소송이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그 소송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이 메디톡스의 이 제품이 미국에서도 무슨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판매가 되게 될 거다. K-뷰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들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얘도 되게 잘 될 거다. 이런 정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증권사들마다 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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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투자 의견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현재가가 뭐 18만 원 후반대였는데 뭐 30만 원 이상을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 이거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목요일 저녁에 듣고 금요일 아침에 바로 이제 이 주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더니 제가 18만 9,200원에 구입을 했네요. 구입을 하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0.68%의 이런 이익을 바로 봤어요. 되게 뿌듯하고 좋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데 두둥 금요일 저녁에 집에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뉴스에서 메디톡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식약처에서 메디톡스에서 파는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메디톡신 안에 처음에 허가해줄 때는 들어있지 않았던 성분이, 무허가 성분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판매가 안 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디톡스라는 회사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이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주주들이 토론하는 토론방이 있잖아요. 토론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 다들 뭐 마포대교에서 만나 자느니 뭐 큰일 났다느니 다 불안한 말씀들만 하시는 거예요. 주린이의 입장에서 큰일 났구나. 내가 되게 잘못 샀구나. 내 판단이 미스였구나. 바이오주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주당 가격이 이 친구가 제일 센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이걸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전 시간으로 팔려고 제가 올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띠딩 주문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심장이 철렁. 어떡하지? 나 정말 이 돈 다 잃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톡스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받는데 그 주식 담당자는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여러 번 했는데도. 저는 사실 메디톡스를 제가 이제 나름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이 리포트들 보면서 샀기 때문에 회사에서 걱정 말아라. 이거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버틸 생각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너무 불안하고 물론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죠. 근데 홈페이지 보니까 여기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메디톡스의 입장은 뭐였냐면
그 판매 중지된 그 부분은 이미 판매가 끝난 되게 옛날 제품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조차 않는다. 지금은 되게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것만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판매 중지에 대해서 정정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낼 거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시장가로 팔았는데 5% 이상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근데 이거 팔면서도 이 사태가 일어났던 그 금요일, 그리고 제가 이걸 팔았던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의 어리석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들은 저보다는 주식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라는 건 개미 털기를 하는 구간인 건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주가를 낮춘 다음에 외국인들이 올라갈 때 많이 살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커서 일단은 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디톡스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하나의 제품이 주력 제품이고 판매가 중지됐으면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정말 그 방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상패 위기에 처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논리적인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루 종일 빨간불인 거예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뭘까? 도대체 뭘까? 여전히 궁금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주식이었던 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었던 철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용수, 나가르주나라는 불교에서 되게 높게 평가받는 그런 분의 중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1품, 제1개를 보면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항상 있지도 않고 중도에 사라지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라는 개가 있습니다. 나가르주나의 핵심 사상을 공사상이라고 해요. 비어있다라는 한자의 의미인데요. 우주 만물은 모두 인연생기, 즉 연기에 의해서 생기고 없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 인연생기에 의해서 생겨나고 없어지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월급이 제 통장에 들어왔지만 그게 어떤 고정된 실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카드값으로 무슨 할부로 그냥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메디톡스 주식을 샀고 팔았고 손해를 봤지만 실제로 제가 굶거나 옷을 못 입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게 분명히 이익이 있을 때는 기쁘고 손해를 볼 때는 슬프지만 고유한 실체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저는 계속 또 다른 주식을 사면서 그 돈을 주식 그 안에서, 주식장 안에서만 굴릴 거라서 실제로 내 삶에 궁핍이 온다든지, 실제로 내 삶에 윤택이 온다든지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숫자일 뿐 집착하지 말자. 그냥 월급도 나한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요. 주식도 어쩔 때는 늘어나고 어쩔 때는 줄어드는 것이요. 또 내가 벌면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사람이 이익을 보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 이 사태 해결되면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철학하는 언니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